윤석열이 아무래도 날짜 개념도 흐려진 것 같습니다. 무식한 건지 알코올성 치매인지 모르겠지만 3.1절, 광복절, 6.25가 어떤 날인지 모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거든요. 이번 광복절 축사를 듣고 오죽했으면 일본이 매번 안도하다 못해 환영하는 분위기던데, 일본 언급이 딱 한 번 나오는 광복절 축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일본을 몰아내고 해방이 된 날인데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자유를 부르짖고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말만 늘어놓았으니, 그러니까 8.15랑 6.25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의심하지 않겠냐고요. 아무튼 이 끔찍한 경축사에 담긴 윤석열의 위험한 계획, 오늘 입벌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입 벌려라, 시사 들어간다. 우선 윤석열의 모든 정치적 메시지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죠? 광복절 경축사에 자유라는 말이 무려 50번 등장하거든요. 이 정도면 뭐 세뇌 수준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유 좋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군들도 식민지 조선이 아니라 자유조선을 위해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선열들이 주창한 자유와 오늘 윤석열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자유랑 같은 거냐? 절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주가 맞습니다. 외세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봉건 압제로부터의 자유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주와 민주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자유는 윤석열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외세의 바짓가랑이를 기는 윤석열, 국민에게 이틀막, 언론 자유는 박탈하는 윤석열에게 자유는 도대체 뭘까요?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적, 알을 구분하는 규정일 뿐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계가 자신의 가치를 자유라고 외쳐왔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자유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들을 침략하고 전쟁을 벌여왔죠. 그래서 친미파들이 외치는 자유란 것은 식민지 민중들이 열망한 자유와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고요. 미국식 자유 진영의 자유는 자본의 자유, 시장의 자유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잘 사는 사람만 잘 살 수 있는 자유죠. 당연히 이런 자유에 반대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저들은 자유 진영이 아니야 라면서 진영 대결로 몰고 가버립니다. 자, 윤석열을 비롯한 보수 집단들이 줄창 주장하는 게 미국이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38선에서 장렬하게 싸웠다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의 자유를 지켜줬기 때문에 미국이 시키는 것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굴욕적인 동맹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전범국 일본에 핵폭격을 가했던 미국이 바로 일본의 후견국이 되어 동맹을 맺는 것도, 해방 후에 전범국 일본이 아니라 조선을 분할하는 이상한 짓이 가능했던 것도 바로 미국이 우리의 자유를 지켜줬기 때문에 괜찮다고들 하잖아요. 자유라는 단어가 왜곡돼도 너무 왜곡됐죠.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시장의 자유, 부자들의 자유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1945년 우리 동포들이 되찾고 싶었던 자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김구 선생님이 외쳤던 외국 군대의 강점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이고 더 위대한 자유를 위한 투쟁을 국경일마다 대통령이란 자가 나와서 고작 돈의 자유를 위한 싸움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국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윤석열은 완전히 자유에 미쳐버린 게 성경에도 자유민주주의가 있다고 할 정도거든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자본주의 창시자로 만드는 종교혁명이자 계급혁명을 만들고 있는 게 윤석열입니다. 돌아도 한참 돌았죠.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의 이 자유 타령이 무엇을 향하느냐라는 거죠. 그냥 철학이 없고 말뜻을 몰라서 역사인식이 없어서 정도면 차라리 다행일 텐데요. 그동안 미국이 자유 타령을 하며 대결과 전쟁을 해온 걸 흉내내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이름이 뭔가요? 을지 프리덤 실드, 을지 자유의 방패잖아요. 여기도 자유가 딱 있죠.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통일 방안 이름도 딱 자유통일. 통일 방안이 아니라 전쟁 방안이나 마찬가지죠. 경축사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북한 체제를 한국의 체제로 바꾸겠다는 흡수통일론이거든요. 흡수통일이 지금 가능합니까? 한쪽이 무너져서 흡수가 된다는 건데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이 무너지는 것도 비현실적 망상입니다. 미국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대북 정책을 변화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흡수통일이라뇨. 핵 가진 나라가 무너지는 거 봤냐고요.
이 말은 즉 전쟁에서 무너뜨리겠다는 건데, 핵 가진 나라랑 전쟁하면 핵전쟁 하자는 건데 다 같이 죽자는 말 아닙니까? 역사 속 독재 정권이 다들 그랬듯이 전쟁 준비로 국민을 학살하거나 탄압을 준비하는 게 확실하죠. 대표적인 게 이승만이 저지른 보도혁명 사건이잖아요. 박정희가 유신과 계엄을 선포하고 전 국민에게 총화 단결을 명령한 것도 그랬고요. 이번에 윤석열이 흡수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우리 국민이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한다면서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이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한 말이 바로 이런 의미죠. 윤석열이 말하는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정당, 단체, 언론인, 촛불 국민 등등등 자신을 반대하는 70% 모든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겠다는 말이죠. 빨리 끌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아파치 헬기 36대를 4조 원이나 주고 사온다는데 그 헬기가 북한 탱크 공격용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나면 핵전쟁이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뭔 탱크입니까, 탱크. 윤석열 머릿속에 전쟁은 베트남전, 걸프전 이런 건가 본데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윤석열 탄핵에 전 국민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 벌려라 시사 들어간다 이빨씨였습니다.